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외부 행사에 좀 참가하기 위해서 이태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아우디의 순수 전기차 그 Q4가 런칭을 한다고 하는데, 왠지 이태원 하면은 이 997이 좀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오랜만에 한번 997을 타고 한번 가고 있습니다. Q4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그 모터쇼에서 보고 굉장히 좀 저도 조금 흥미를 가졌던 그런 차량이거든요. 생각보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그 실내 공간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아우디라서 그런지 좀 그 뭐랄까 그 디자인도 예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아파트에도 그 전기차 충전 주차 자리가 꽤 많이 생기면서 저도 전기차를 좀 사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 또 마침 그 Q4가 런칭한다고 해가지고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HUD가 엄청 뭔가 화면이 넓으네요. 네. HUD가 이번에는 증강현실 네, HUD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앞에 뭐 턱이 안 보여가지고. 아, 네. 이 정도. 뭐 코스를 알려주시면은 제가. 네. 네. 코스가 지금 혹시 정해져 그쪽에 내비게이션에도 좀 나오고는 있는데, 그럼 여기서 좌회전해야 되나? 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도로 상황마다 네네네. 좀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고객님께서 편하신 곳으로 좀 시승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네. 이건 뭐예요? 네. 그건 이제 자동차 그 운전자 보호. 네. 먼저 지원 시스템 여기서 선택하시거나 끄거나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냥 옵션 기능이 버튼 하나로 그냥 누르면 바로 나오게끔 되겠네요. 네, 지원 시스템이 나옵니다. 자, 우리 전기차다 보니까 네. 무게 중심이 굉장히 낮고요. 뒤쪽 후륜 쪽에 모터가 있기 때문에 회전 반경 또한 굉장히 작습니다. 모터가 뒤에 하나예요? 네, 그럼 거의 뭐 후륜입니다. 후륜이죠? 네네. 네. 전기차 아우디는 원래 이제 전륜 구동 방식과 쿼트로 모델 네.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냥 모든 게 다 후륜인 거죠, 그러면? 네, 후륜 모델로 나왔고요. 뒤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네, 넓어가지고. 네. 이제 전기차 전용 네, 플랫폼이 네. MEB 플랫폼 사용해서 차체는 Q5와 Q7보다 그 중간 정도지만 이 내부 공간 같은 경우에는 거의 Q7만큼의 공간이 나오고 그 정도예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드라이브랑 이제 B 모드가 같이 있는데, 네. B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할 정도로 네, 회생 제동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테슬라 느낌처럼. 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강하게 아니에요? 잡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잡힌다고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B모드 안 들어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내려야 돼요? 네, 맞습니다. 한 번 더 내리시면 B, 또 한 번 내리시면 드라이브. 네. 드라이브 상태랑은 약간 악셀을 발을 떼셨을 때 네네, 약간 좀 느껴지시죠? 네네네. 이 테슬라가 처음 탔을 때 그게 좀 강해가지고. 근데 테슬라보다는 훨씬 덜하네요, 진짜. 네, 그래도 테슬라 전기차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지만 약간은 좀 다른. 그러니까 그거에 약간 이질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셔가지고. 네, 핸들 한번 돌려보시면 조금 더 방향이 조금 더 돌아가는구나. 네. 한 바퀴 반 이상이네요. 네. 그래서 주행 유턴이 빨리 잘 되는구나. 승차감은 좀 어떠실까요? 승차감 엄청 좋은데요. 네, 그렇죠. 근데 원래 전기차들이 승차감이 좀 좋긴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전시장에도 전기차 시승 하시러 오시는 고객님들이 계시는데, 이제 뭐 타사 전기차도 많이 타보시고 저희 전시장 오셔서 저희 전시장에 있는 아우디 전기차를 운행하시면 신기하게 멀미가 안 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빈도수가 높고요. 근데 솔직히 이 아우디가 승차감이 좀 좋은 브랜드긴 한데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내연기관만 보더라도 네. 서스펜션이나 아우디는 이미 서스펜션 전담 부서가 설립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BM벤츠에 비해서 네, BM벤츠는 자기들 성향이 굉장히 좀 뚜렷한데 네네.
아우디는 되게 그 중간을 잘 지점을 잡아가지고 승차감이 되게 부드럽기도 하고 특히 장거리 운전할 때 되게 편하더라고요 아우디가. 아, 그러셨어요? 예. 진짜 핸들이 좀 더 돌아가니까 좀 특이하네요 느낌. 차 가격이 어떻게 돼요? 네, 이제 컴포트 모델, 이제 일반 SUV 라인 먼저 설명드리면 네네. 컴포트 모델은 이제 5,970만 원대가 되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모델은 6,670만 원대 정도. 근데 그리고 이제 스포트백 모델은 각각 300만 원씩 정도가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스포트백 모델은 지금 22년도 기준으로는 정부 보조금을 50% 받으실 수 있고요. 네네. 네. 그냥 SUV는 네, 이번에는 인증이 아, 저온 인증에서 70%가 이제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획득을 못했다. 그러면은 네네. 다들 스포트백 사시겠는데. 아, 스포트백이요? 네. 약간 디자인이 조금 더 이쁘잖아요 스포트백이 뒤에가. 정말 근데 취향, 네. 고객님들 취향 차이라서 일반 SUV 라인을 좋아하시는 고객님들은 아. 이제 SUV 일반 큐포이트로 선택하시고 뒤쪽이 약간 쿠페 형식 느낌의 그런 라인을 좋아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스포트백 선택하시고 사실 또 이게 지금 이게 스포트백인가요? 일반 모델. SUV요? 네네. 지금 시트 포지션 좀 괜찮으실까요, 고객님? 네네. 제가 네. 최대한 내린 건데. 아, 편하게. 네네. 그러시면 이따 시승 끝나시고 이 상태로 바로 뒷좌석도 한번 앉아보시면서 아, 네, 네네. 공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 안 돼. 진짜 크네요. 아, 크시죠? 네. 한국에서는 최초로 프리미엄 모델은 주간 주행 등이 4가지로 변경이 됩니다. 아, 네. 변경된다는 게 뭐 색깔이에요? 아니면 뭐 디자인? 네, 디자인이. 네. 아, 프리미엄은요? 네, 4가지의 형태로 변경이 되고요. 시동을 켜지 않으신 상태에서 변경하시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동 켜진 상태에서는 디자인 변경은 안 되고 네네네. 키 온일 때만 그냥. 네, 맞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 밖에서- 부분 때문에 인증에서 약간 시간이 좀 걸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주간 주행 등이 이제 변경되거나 네. 이런 부분들은 한 번도 없었어서 네, 네. 여기서 그러면은 네, 한번 대충 눌러보시면- 이제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기서 네, 바로 나옵니다. 볼 수 있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네, 이거는 프리미엄에만 있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충했을 때 주행 거리가 어떻게 돼요?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368km의 인증을 받았는데요. 네네. 저희가 전시장에서 100% 충전 때 에어컨을 킨 상태로 지금 저희 트립에 나오는 걸 봤을 때는 네네. 416km 정도 아,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저쪽이야. 썬루프를 한번 작동하는 걸 한번 해보시면 또 네. 이번에 좀 새로워졌거든요. 근데 뒷좌석 진짜 여기서 크다. 한번 잠시만요. 이렇게 이게 터치로 그냥 슬라이드구나. 네, 슬라이드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썬루프도 이제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고요. 네. 여기서 이것도 다 터치로 그냥.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변경되어 있습니다. 큐포 이트론에 새로운 아우디 기능들이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우디 최초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현장에서 그 영상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노멀 모델하고 프리미엄 모델 사이에 이제 가격 차이가 있잖아요. 그 가격 차이에 따른 옵션이 얼만큼 다른가. 그리고 그 스포트백과 또 SUV 모델 차이도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일반 모델하고 그 프리미엄 모델 사이에 가격 차이가 대략 한 700만 원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옵션표를 받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꽤 많은 옵션 차이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뭐 어댑티브 크루즈라든지 웬만한 옵션들은 노멀에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이 프리미엄의 이제 추가 옵션으로는 일단 그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 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보라색
같은 컬러는 이제 옵션으로 추가금 대략 한 30만 원 정도를 또 지불하면은 S라인 패키지와 함께 보라색 컬러도 좀 선택하실 수 있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휠이 19인치에서 20인치로 올라가고, 그리고 매트릭스 LED 라이트, 뭐 디지털 라이트 시그니처, 헤드라이트 워셔, 스티어링 휠 열선도 있네요.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버추얼 콕핏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이건 제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또 파크 어시스트도 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추가 옵션이 있어요. 가격 차이는 700만 원인데 솔직히 그 S라인 익스트리어 패키지하고 뭐 매트릭스 LED, 그리고 뭐 스티어링 휠 열선 뭐 이런 것만 해도 7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또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도 또 추가가 되니까, 게다가 또 20인치 휠까지, 뭐 700만 원의 어떤 그런 옵션에 따른 가격 차이가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SUV 모델하고 스포트백 그 모델 사이에도 가격 차이가 3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당연히 그 외관 차이가 조금 있잖아요. 스포트백 같은 경우에 그 루프 라인은 거의 뭐 그냥 쿠페처럼 굉장히 완만하게 누워 있고요. 오히려 그 SUV 모델이 그 스포트백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예전에 그 이트론도 그렇고 이번 Q4 이트론도 그렇고 굉장히 좀 루프 라인이 좀 많이 좀 누워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휠은 똑같이 20인치인데 디자인이 조금 다르고요. 네, 다음으로는 핸들 모양이 다릅니다. 그 센터의 디자인은 완전히 동일한데 그 바깥쪽 그 외경의 그 디자인이 다르거든요. SUV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원형이고, 스포트백은 약간 육각형의 이렇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좀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트가 다른데, SUV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어떤 시트 형상인데 반해서 스포트백은 이름처럼 조금 더 이제 스포티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어떤 그 사이드도 조금 더 잡아주는 어떤 그런 형상이고, 그 다음에 그 헤드레스트 쪽에 그 S 엠블럼이 있는 것도 조금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딱 봤을 때 시트 형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옵션이 있는 차인가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디자인 면에서는 스포트백이 그 이름처럼 훨씬 더 스포티하고 좀 날렵해 보이고, 그런데 뭐 주행거리나 출력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근데 이제 스포트백의 출력이 정말 조금이라도 높았으면 조금 차별화가 됐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이 Q4 이트론에 대해서 좀 뭐랄까 간단하게 총평을 해보자면, 일단 그 눈에 보이는 것, 그 디자인에 있어서 비슷한 가격대의 타사 그 모델 대비해 가지고 그 조금은 그 내연기관의 냄새가 조금 덜 나는, 그러니까 조금은 더 전기차스럽고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디자인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5, 6천만 원대 차량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승차감이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좋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디자인적인 면에서 조금 앞서 있는 그런 이유가 아무래도 아우디가 잘하고 있는 그 라이트의 디자인과 또 퀄리티 이런 것들이잖아요. 솔직히 요즘에 이제 BMW나 벤츠나 뭔가 라이트는 굉장히 좀 화려해 보이는데,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는 뭔가 좀 재질적인 면에서 디테일이 좀 많이 아쉽고, 아, 원가 절감이 조금 들어갔구나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번 그 Q4 이트론의 램프류는 뭐 원가 절감의 흔적도 없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새로운 기술도 적용이 되고,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아우디가 앞서 있는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반면에 굉장히 어이없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프론트 브레이크는 그 대용량 2P, 그러니까 되게 믿음직스러운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뒤에는 그 리어에는 드럼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현대 기아 차에서도 드럼 브레이크를 안 쓴 지가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독일 차는 제가 드럼 브레이크로 되어 있는 차를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 몇십 년 만에 드럼 브레이크가 부활했다니, 처음에는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막 이렇게 들여다 봤을 정도로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글쎄요, 뭐 드럼 브레이크가 어떤 전기차에 있어서 이점이 있는지는 저는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원가 절감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차는 정말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살 수 있는 어떤 전기차 중에서는 굉장히 좀 고려해 볼 만한 차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Q4 이트론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구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형님이 그 분당 위본 모터스에서 팀장님으로 계신데 그분한테 전화를 하셔서 뮤지카 영상을 보고 전화했다라고 하시면 적어도 이 눈탱이는 맞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이거는 뭐 유료 광고가 아닌 무료 광고, 즉 앞 광고이니까 여러분들 뭐 부담 없이 그냥 연락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번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